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선대위. 근데 총괄선대위원장의 이재명 상임고문이죠.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기자들이 당연히 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자꾸 검수완박, 이게 결국은 문재인, 이재명, 문재명 방탄용이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데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꾸 방탄하는데 물도 안 든 물총이 두렵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인생을 살면서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검찰, 경찰 수사가 아무리 압박을 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건 좀 주장이라고 봅니다. 자꾸 빈 총으로 사람을 위협해놓고 총 피하려고 한다는 소리 하는 사람 있던데 잘못한 게 없으면 아무런 걱정할 일이 없다. 죄 지은 사람이 두려운 것이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왜 그런 두려움을 갖겠는가. 방탄에 대해서 이런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것만 물어본 게 아니죠. 왜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느냐, 이걸 기자들이 또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 선거라면 연고를 따져야 되는데 대통령 전 후보로서 당을, 전국을 대표하는 입장이라면 특정 지역의 연고를 따지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연고에 따라 판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전체를 위해, 전체 민주당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연고보다는 책임과 당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본인이 지금, 물론 오늘은 지방선거 전국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자리는 전국 지방선거를 총괄지휘하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지만, 생각을 해보시죠. 같은 날에 인천 계양을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 보궐선거 후보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한 게 그거죠, 지금. 왜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했느냐,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이 설명을 들으려고. 근데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완전 동문서답이죠. 왜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안 했는지, 현장 기자들이. 그게 좀 궁금하고, 저는 현장 기자들이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본인이 살고 있는 분당구 순회동, 그 옆 동네인, 분당구 순회동은 분당 을이고요. 국회의원 선거구로. 그 옆 동네가 분당갑이죠. 거기가 보궐선거 자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당은, 그러니까 성남은 본인의 정치 고향이고, 뭐 좀 넓혀서 본다면 뭐 분당, 성남 뭐 이 일대 내지는 뭐 수원 뭐 여기 정도까지도 또 경기도지사를 했으니까 본인이 정치적으로 연고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인천은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에 보궐선거 지역이 없다면 뭐 인천 계양을로 가는 것에 대한 납득이 되지만, 바로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옆에서 보궐선거가 있는데 그걸 피하고 도망가서 인천 계양을에서 출마를 했다.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또 질문을 안 했고, 그리고 뭐 왜 이렇게 연고가 없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특정 지역의 연고를 따지는 게 이상하다고요? 아니,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면서 계양을과의 연고를 따지는 게 왜 이상하죠? 그건 뭐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방탄 얘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방탄에 관한 생각이 이렇다. 자긴 죄 지은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런 얘기죠. 정말 그런가요? 글쎄, 뭐 저는 뭐 제가 뭐 검사나 뭐 무슨 아니면 경찰 수사관이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도 그래도 법조 기자 좀 하고 이런저런 거 좀 아무래도 웬만큼 보통 사람들보다는 알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죠. 그랬더니, 자, 우선 검찰이야 지금 뭐 친정권 검사들이 뭐 수원지검 뭐 여기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거 수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서울
동부지검, 그건 뭐 블랙리스트 수사니까 뭐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수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야 지금 친정권 검사들이 다 틀어막고 있으니까 수사가 진전이 안 되는 것이지 범죄 혐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범죄 혐의가 없다면 아마 벌써 수원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부분 뭐 수사를 해봤더니 혐의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 얘기는 곧 혐의는 있으되 대선 집권당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그냥 수사를 안 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었나. 지난 그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걸 지금 이재명 후보가 착각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마치 없는 것. 범죄 혐의 없으면 벌써 무혐의 처분했죠. 안 그렇겠습니까? 범죄 혐의 없는 거, 또 윤석열 후보 관련은 지금 무혐의 처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작년 12월 초에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다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건희만 빼고. 수사는 그때 끝냈습니다. 그때 언론 찾아보시면 김건희 씨도 투자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판단을 검찰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무혐의 처분을 안 합니다. 왜? 친정권 검사들이 지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망하게 그대로 들고 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요, 거기 주범, 종범, 공범 다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91명 중에 아무도 재판에 넘어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90명이 무혐의 처분됐는데 한 명만 빼고 김건희 씨. 김건희 씨도 그 투자자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지금 문제가 돼 있는데 지금 친정권 검사들이 진전을 안 시키고 있다고 해서 수사를 혐의가 없는 것 아니다. 이재명 상임고문 본인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검찰 수사는 그렇고요. 경찰 수사 한번 보죠. 4월 4일 날 이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 남부경찰청, 여기에서 경기도청하고 그 5급 공무원이었던 배소연 씨 자택 뭐 이런 데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피의자로 이재명, 김혜경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의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피고발인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라고 적시가 됐다고 해서 그게 곧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긴 어렵고, 그건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적어도 이 부분 이재명, 김혜경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횡령했고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검찰에다 요청을 했고, 그 친정권 검사들이 득실거리는 그 검찰이 그걸 승인을 했고 법원에 가서 영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 법원에서 그랬기 때문에 영장을 그래요. 맞아. 이거 수사해 볼 필요가 있어. 여기까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없으면 영장을 기각해야겠죠. 이거 왜 수사해? 기각했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바나 컨텐츠 후원사 늘어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 재작년 11월 달에 법원이 다 기각해버렸습니다. 왜? 이거는 수사할 필요도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거는 법인카드 횡령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발부를 했다.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 김혜경 두 사람이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가 성남FC, 이게 축구단입니다. 여기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더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일입니다. 법인카드 횡령 의혹과 같이. 이 압수수색 영장을 봤더니 여기에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제3자 뇌물죄의 피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이곳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이 영장은 보니까 법원이 4월 12일 날 발부를 했더군요. 그런데 뒤늦게 5월 초에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장을 기자들이 보니까 거기에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더라. 이런 거죠. 제3자 뇌물죄라는 건요,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위해서 뇌물을 주었는데 이재명한테 직접 준 게 아니고 우회해서 주었다. 제3자한테 주었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이거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성남시 관내에 있는 뭐 두산그룹, 네이버, 차병원 뭐 이런데 6개 관내 기업이 성남FC에다가 후원금을 냈는데 그게 1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을 내고 이 낸 후원금 중에서 일부를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장 측이 유용을 하고 그 다음에 대신 이 사람들의 후원금을 땡기기 위해서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의 편의를 제공했다. 완전히 대가관계가 성립된다. 이게 핵심 의혹입니다. 저는 이 의혹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고 이 의혹은 거의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경찰이 3년 3개월을 뭉개다가 작년 9월이죠. 이재명 상임고문이 민주당 후보가 거의 확실시 되자 불송치. 그러니까 거의 무혐의. 검찰에다 넘기지도 않고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발인 측에서 이의제기를 했고요. 그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성남지청 검사들이 이거 수사해볼 만한데? 그러니까 성남지청 검사들도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동안에는 검찰에 보고도 안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이거 수사할 정도의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지청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지청장이 누구죠? 박은정 지청장입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이것도 일종의 방탄용으로 그 자리에 갖다 놓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바로 그 친정권 검사 대표격입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그걸 못하게 했죠. 자, 이렇게 되니까 당시 검사들이 항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성남지청이 그러면 경찰에다 맡기자. 그래서 다시 올해 2월부터 분당경찰서, 원래는 분당경찰서가 이걸 불송치 결정을 했던 곳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다시 보완 수사를 하게 되는 이런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분당경찰서는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범죄 혐의점을 다시 진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거다. 이건 경찰 생각입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생각은 어떨까요? 엊그제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지금 하고 있는 거 분당경찰서에서 그거 하고 대장동 이거는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는 검수완박법이 시행이 돼도 4개월 유예기간이 있죠. 이 유예기간 동안에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검사했으니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거 조만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법무장관이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인사를 곧 할 테니까 그래서 중앙지검장 아마 교체될 것이 100% 확실하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수사를 자 지금 4개월 남았다고는 하는데 6, 7, 8, 9는 4개월 정도 남았죠. 근데 인사하는 기간 잡아먹으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그게 시행이 되더라도 검수완박법이 이미 하고 있었던 수사는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검찰이. 그러니까 이 대장동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 성남FC 후원금은 경찰이 그거는 일단 손을 댔으니까 경찰이 아마 매듭을 지을 것이다. 이거는 검수완박과 무관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상임고문이 그 생각과 분당경찰서의 생각 경기 남부경찰청의 생각 완전히 다르다.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생각도 다르다. 그럼 누구 생각이 맞냐? 잘 아시다시피 수사기관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재명 상임고문하고. 그러니까 한번 이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 이와
완전히 별개로 대장동 그 원주민들 있죠. 자기 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수용당한 이 원주민들도 이재명 상임고문을 고발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고발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곧 범죄 혐의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고발하면 이 부분도 또 어딘가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재명 상임고문은 본인은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경찰 생각, 검찰 생각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객관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틀렸을까? 조금 두고 보시죠. 누구 생각이 틀렸는지 곧 판명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